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사항에 따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좌를 아직 못 썼네. 이거만. 부구신님께서 오늘 그 출장 관계 때문에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이 부구신 대신 배석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해주십시오. 선서 소속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철 상기 본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2월 6일 증인 김종철 고명환 유재욱. 업무 보고는 보건소장님께서 총괄 간단하게 해주시고, 나머지 질의 답변은 농목조직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이 같이 배석해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장님, 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금년 한 해 동안 양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후원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정의 목표와 방향,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농정의 목표와 방향과 4페이지의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1번의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은 사업비 20억 원으로 41개 사업에 12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4번 만대리 레스토랑 사업은 금년서부터 2020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 설명회를 하였고 주민 컨설팅 협의, 우시마을 벤치마킹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지에 대한 기초공소와 건축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균형기천 활력화 추진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7명에 4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 항의 농작물 환경 개선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방산 애호박 공동 선별 장목반이 대상이 되겠고 추진 실적으로는 전문가 컨설팅 및 장비 시연회를 5회에 설치하였고 1단 발판과 동력 비닐 피복기의 8종의 편의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서부터 2019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의 추진 실적은 우수사업장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 5개소를 견학하였고
사업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현재 기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 계획은 저희가 일반 농산물과 산채 위주의 가공시설로 해서 두 동으로 분리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실시 설계를 하고 일반 농산물의 가공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항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은 금년도 추진 실적은 주말 돌봄 아동과 방과 후 학습 지도, 여성농업인 교육 및 센터의 냉난방 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게 위치는 경기도 하남면 천현동 53-31번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위탁관리자는 농업회사법인 그린 친환경이 되겠고, 위탁기간은 19년까지, 금년부터 19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연 사용료는 1억 3,40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구 농산물 취급 현황은 10월 말까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업체 매출액의 16.67%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4번 항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저희가 품목은 오이, 메론, 토마토, 호박, 고추류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68만 매를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양구 명품관 관리 운영은 금년도 운영 목표액이 12억이 있는데 10월 말까지 매출액이 8억 2,8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가산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9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9억 4,200만 원이 되겠고, 금년도 추진 실적은 농림부로부터 사업 확정이 되었고, 국가산책 기본기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금년 12월서부터 내년 3월까지 하고 총사업비 심사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두 번장의 시래기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은 펀치볼 시래기 가공 유통 협의가 되겠고, 추진 실적은 영상 홍보물을 2회 촬영하였으며 브랜드 및 디자인에 관련한 협의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재 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으로서 43호의 가축 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밑에 지자체 축협 협력 사업도 저희가 인공수정료, 종축 등록부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6번 항의 가축분뇨 악침 저감제 사업은 5천만 원으로 축산농가 99호에 대해서 악취 저감제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도 양구축산장목연합회의 트랙터, 베일러, 집치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9,700만 원이 되었고, 추진 실적은 유행열의 11종의 가축 예방약품을 지원하였으며, 두 번째 전업농 구제역 백신도 46농가 3만 6천 대에 대해서 백신을 공급하였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뱀장어, 쏘가리 등 5종의 25만 4천 미를 방류하였습니다. 하단에 4번에 생태계 결혼아중 수매입니다. 이거는 1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배수, 부르길 등 21.5톤을 수매해서 수매된 고기는 퇴비용이나 양어장 사료용으로 공급하였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6번 항의 부선식 어구작업장 시설 지원은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양후의 어구작업장 5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업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취약농가 영농지원 사업은 184농가에 6,033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용 면세류 유류 구입 지원은 신청 접수를 1,787농가에 2,464kL를 받아서 12월 달에 사용량에 따라서 리터당 150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 보존을 위한 직접지불계 지원사업은 쌀소득 보존 직접지불제 사업의 3개 사업에 28억 9,400만 원을 12월 달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 사업은 만공 44톤을 지원 완료하였고 4번 항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센터 지원 사업은 이게 당초에 그 작년 2016년도에 2월 된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이제 2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유는 지금 부지 확보하고 기본 설계는 지금 되었으나 그 사업자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내년도로 사고 이월 시켰음을 알려드립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5번 항에 제초제 없는 양구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그 농자재 공급으로 예초기 186대를 공급하였고 제초매트 1684로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마을 단위에 공동 제초 작업단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우수마을 시상 5개소의 우수마을을 지정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6번 항에 친환경 농업 시책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 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은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친환경 생비늘 멀칭 비늘 지원 등 9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금년도에 12.7헥타가 당초 목표였으나 추진 실적은 106농가에 13.1헥타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밑에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도 고추비가림 시설, 원예작물 생산 기반 시설 지원인데 저희 실적으로는 고추비가림과 차광시설, 자동개폐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밑에 신선 농산물 수출 규격화 단지 사업도 저희가 아스파라거스 선별기와 수출 포장재, 토마토 줄리림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득 유망작목 사업 육성으로 저희가 그 3.0헥타에 그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측창시설과 자동개폐기, 스프링클러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8번째 항의 노비닐 교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 계획량이 50헥타였었는데 46.4헥타 354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객토 사업입니다. 요거는 당초에 2690대를 15톤 기준에서 목표로 했었는데 추진 실적은 이보다 못 미치는 1535대를 142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항의 산지유통 정원 저장시설 지원 사업은 당초에 사업량 65동 가운데 추진 실적이 47동입니다. 나머지 18동은 내년으로 사업비를 2월에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번 항의 명품 네트밀은 지속 생산 유통 체계 모텔 구축은 이건 저희가 2018년까지 2년차 사업인데 금년초 1년차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그 재배 컨설팅을 하였고 시설 환경 개선, 수확용 상자 및 포장재 지원, 문제병해충 약재 지원 등을 약재를 지원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북위 38도 양구사과 명품화 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차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근데 금년도 사업비는 17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 해안면에
선별 라인 및 저온저장고 100동을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저온저장고 4동과 선별장 운영 장비 구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 중에 운영 장비는 구입을 완료하고 저온저장고 시설은 날씨 관계로 인해서 어차피 내년으로 좀 미뤄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과 명품 가원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3억 9,200만 원을 들여서 사과 매물 및 관수 지주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 추진 계획은 저희가 추진 실적이 묘목식 때문에 기반 조성이 4.8헥타르를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로 2월에서 내년도에 5헥타르를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양구 사과 향토 산업 육성입니다. 이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30억 원인데 금년도에는 9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였고 도농교류 펨투어 사회 1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양구사과 가공 상품화 및 유통을 위한 시장 조사 용역을 일식을 실시했고 가공 상품 개발 및 포장재를 2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산물 사과 영양 교육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종합 가공실 설치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산콩 소득 차액 해소 특산단지 육성 사업은 이게 2년차로서 이제 금년에 원래는 끝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게차하고 색채 선별기, 비닐 멀칭, 비료 구입은 지원을 완료하였으나 창고 및 색채 선별 시설은 지금 설계만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가 이걸 해안 지역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군부하고 어떤 협조 관계가 있어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 해 대비 관정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요거는 사업량이 당초에 90공이었었는데 추진 실적은 83공이 됐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금년에 2월된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에서는 1억 2천만 원이 있었는데 요게 당초에 도에서는 양수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사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양수기라든지 이런 장비는 한 40조가 구입이 돼 있어서 요거를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관정 굴착으로 좀 변경을 해달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월에서 1억 2천만 원은 관정 굴착 사업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반항의 벼 재배용 상투 구입비 지원 사업은 957농가에 3,910포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저희가 농기 임대사업소는 금년도에 농기계 임대는 3,469대의 임대를 해서 1억 4,500만 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별 농기계 수리 40일에 87마를 실시하였고 임작업은 28농가에 21헥타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임대 농기계 및 장비를 9종 4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기 임대사업소 방산부소 설치입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건물 신축하고 농기계 구입 36종에 139대를 구입할 계획인데 저희가 12월 중순경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는 사전에 제출된 서면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과 농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담당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료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농촌체험관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9개소인데 체험안전보험은 8개 마을, 시설화 재보험은 6개 마을이 가입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마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험안전보험 8개 마을에 300만 원이 이제 지원되고 있는데 정림리 체험마을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림리 체험마을은 실제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돼 있고, 그다음 시설 하재 보험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체험마을 전혀 정립리는 안 하고 있나요? 연모 지원 같은 걸 여기서 받지도 않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체험이 갈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이제 지도해 나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체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체험관을 했으면은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네, 과장님이나 또 직원분들께서 좀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관을 이용하는 재산보를 위해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김동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예. 어디 저기 지원가도 지금 같이 예, 해야 하셔도 건가요?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지원과장님께도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국은 5대 전략 장목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국은 5대 전략 장목이 장목별 재배 농가수와 장목별 재배 면적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과자입니다. 김동료 의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구의 5대 작물은 수박, 메론, 곰치, 사과, 아스파라거스인데 수박은 2017년 기준에서 147헥타가 재배되고 있고요. 그리고 메론은 18.5헥타, 곰치는 20헥타, 사과는 125헥타, 아스파라거스는 9.7헥타가 되겠습니다. 네, 양국은 5대 전략 장목 중에 하나인 수박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수박의 경우 경매가가 한 통에 25,000원이나 할 만큼 고품질의 자랑을 하고 있는데, 요즘 양구 수박은 엄청나게 크기라 식구수가 없는 적은 소비자가 양구 수박을 구입할 정도는 좀 부담이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뿐 아니라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커서 좀 이제 부담스럽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중에 보면은 애플 수박 등으로 분리되는 작은 수박이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또 다른 과일들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크다 보니까 보통 한 10kg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요새 핵가족이고 부부가 살다 보니까 드시기에는 좀 거북하고 또 일단 나눠서 드시면 또 신선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도 지금 수박 농가에다가 조그만 미니 쪽으로 해갖고 좀 몇 개 시범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범을 해봐갖고 좀 확대토록 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에는 수박이 또 양구 수박이 또 알려져서 전국에서 인기가 좋은데, 예전에는 크게 키워야 좋은 줄 알았더니 지금은 또 소비량이 핵가족이다 보니까 과일도 작은 걸로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이제 큰 수박도 수확하지만 작은 메론이나 이런 거를 좀 수확해서 소비자들이 더 눈길을 끌었으면 하지 않나, 이런 본연의 생각입니다. 올해 참외도 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성공이 좀 됐나요? 예, 새소득 작물로 해갖고 참외를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네.
올해 그 전체적으로 저 비가 많이 와갖고 좀 당도가 좀 약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저희가 좀 해갖고 이제 가락동 시장에도 내기는 했는데 시범으로 좀 끝났는데 좀 확대하기에는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예, 좀 해봤는데 성과만큼 큰 성과를 못했습니다. 기대한 만큼은. 그러셨구나.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처음부터 그렇게 뭐 좋은 성과가 있겠습니까? 이 수박이나 모든 작물들이 다 그런 이제 고통을 거쳐서 이렇게 성공을 하듯이 그 작은 과일도 좀 하셔서 우리 양구의 명품화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은 양구 수박 명성은 이어가면서 새로운 소비층을 확보할 수 위해서 크기가 작으면서도 맛있는 품종 개량을 할 수 필요가 있다고 보던데 그 추진에 좀 만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입니다. 양국은 그 농정에 대한 그 기대가 큽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기술센터 소장님들의 근속 기간이 대체로 한 2년도 채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소신 있는 농정을 구현하지 못했는데 또 그 패기가 넘치고 또 젊은 우리 김종철 소장님이 센터 소장님으로 부임하고 또 과장님들이 젊어지시면서 그 농정의 그 목표와 방향에 대한 어떤 중장기 플랜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많은 농민들께서 이제 갖고 계십니다. 우리 군의 그 농업이 뭐 다른 지역보다 그 비교 위에 있지만 그 주마가편이라고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농업안전 경영 기금이 17억 7,300만 원이 이제 지금 적립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이제 1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양록 장학 기금은 뭐 한 150억 원을 목표로 계속 군에서 출연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 기금도 한 50억 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양국군 예산에서 이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년도에도 이제 다른 또 기금들도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양구군의 5천여 그 농가가 수혜를 받아야 하는 이 농업안전경영기금이 수년간 그 기금 출연도 또 활용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좀 분석해 보셨는지 이게 그 농업정책과죠? 네. 그 지난해 또 농업안전경영기금으로 청년 농업인과 환농업인에게 그 지원하겠다고 하는 조례까지 제정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그 추진 실적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철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업경영안전기금에 대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만 원, 작년도에 1,000만 원 한 적이 있고, 12년까지는 1억 2천이가 이렇게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운영이 저조한 거를 이렇게 보면, 저희 나름대로 이제 분석해 보면, 농가분들이 일반 보조를 이렇게 받고 있어서 이 안전기금이 융자인 관계로 아마 운영 시점이 미흡한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국은 농업안전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은 지금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에 대해서 좀 보셨어요? 예, 용도를 봤는데 청년 농업인과 이제 환농업인 그 조례가 기존의 농업인을 위한 그게 아니고 아주 신규로 들어오려는 사람을 위한 조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 실지 농업인의 혜택이 지원해 줄 수 없는 조례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요, 기금 용도에, 조례에 보면은 기금 용도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농가 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 청년 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재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그 조례에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사업 규모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시행 규칙에 보면 말이죠. 이 지원 사업의 범위를 보면은 농업 환경 변화로 인해서 농업 경영이 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농가가 읍면별로 총 농가 대비 20% 이상일 때 지원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농업인이 필요한 농자재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기타 농업재해 등의 재해도 타 법령의 지원 규정이 없어서 기금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또 지원되도록 이렇게 그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그 조례와 시행 규칙이라고 하면은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제가 뭐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우연히 그 다른 지자체 그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우리 좀 비교해 보면 어느 뭐 지자체라고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우리와 다르게 기금의 용도를 융자금의 이자 차액 보전과 수수료, 또 농림축산물의 가격의 차액 지원, 이렇게 실질적인 농업인들의 어떤 소득 증대와 또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과 또 이 농축산물의 그 가격 안정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보면은 기금이 100억 규모로 조성되어 있고, 또 100억 원의 그 기금이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서 계상해서 출연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정말 이 경영안정기금이 농민들에게 상당히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는데, 지금 우리 그 조례나 규칙으로는 사실상 이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그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 안정기금을 통해서 어떤 농축산물의 어떤 그 가격 안정이라든가 또는 농민들의 어떤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게 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의원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잘 알고요. 지금 현재 그 조례가 되어 있는 거를 개정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과는 농업 지원과죠. 예. 참 금년도에 우리 군에 사과를 홍해 수출도 하고 있고 농산물 또 수출이라든가 농업지원과에서 상당히 많은 농가 소득을 위해서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 전략 장목 5대 전략 장목 중에 이제 대표적인 또 장목 사과가 또 대표적인 장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강원도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의원님이 최근 강원도 18개 시군 도에서 사과 재배 면적 행감 자료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과가 5년간 이제 강원도 사과 재배 주요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5년간 재배 면적의 추이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2013년도보다 한 49%, 약 50%가 이제 그 재배 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홍천 같은 경우 130%. 물론 면적이 작다 보니까 그 재배 면적의 어떤 그 프로수도 높게 나타났겠지만 횡성 같은 경우에는 274%, 뭐 철원도 238%, 화천도 258%, 인제도 168% 이렇게 급진적으로 사과 면적이 증가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한 49%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작년과 금년도의 그 재배 면적 추이도 보면은 그 인근 지자체는 보통 9%에서 10%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데 우리는 이제 3%에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좀 재배 면적이 둔화되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의 어떤 그 가격 결정력은 어떤 시장 지배력이라든가 점유율에 따라서 그 결정력이 있고 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런 지배력은 재배 면적의 절대 면적이 요인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도 이런 그 재배 면적이 좀 증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보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과장님께서 이 재배 면적이 둔화되는 그런 어떤 사유와 또 앞으로의 어떤 그 시책 방향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지원과장입니다. 임치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행감자를 통해서 제가 그런 자세한 내용은 좀 알았는데, 진작을 좀 대수 좀 그렇고요. 지금 3%로 둔화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아까 소장님께서 그 업무 보고 때도 보면은 그 3억 9,200의 그 명품 가원 조성 사업비가 있는데, 쓰질 않아갖고 좀 내년 사업으로 2월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농가에서 어떤 그 하려는 그런 그 의지도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재배 그 지원의 어떤 기준에도 약간 그런 데도 좀 약간 좀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는 측면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과 농가를 다니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거의 50% 사업을 한다 보면은 실제로 거기에 뭐 지주목이라든가 관수장비 시설 이런 부분 수목 구입하고 그런 데에 들어가는 거를 50%로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보면은 거기에 필요한 그 부자재라든가 또 어떤 그 산짐승에 대한 그런 방지 시설이라든가 추가로 들어가는 기타 부대 시설이 아마 그 본 사업비의 20-30%는 농가 추가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농가에서 부담이 되니까 하고 싶어서도 아마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건 원인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보조사업비를 지금 얘기한 데에서 50% 나눠주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한번 그 자체적으로 좀 검토 좀 해보고 어떤 게 좋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보다 현저하게 사과 면적이 물론 정선 같은 임계 사과 축제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뭐 한 거의 60헥타가 많으니까 사과 축제를 이제 하는데 그 홍천은 우리보다도 현저하게 사과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사과 축제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철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DMZ 사과라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 전략 장목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또 이런 브랜드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홍천이 저희보다도 후발주자면서 이제 사과축제를
금년에 1회인가 2회 정도 한 것 같아요. 2회 했죠. 거기에 보면서 저도 한번 가봐긴 했는데, 좀 저희가 먼저 좀 했어야 돼 하는 바람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센터에서도 좀 자체적으로 사과부서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얘기한 게, 어떤 식으로도 그 마케팅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술술도 하고 여러 가지 다변화를 시켜가면서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좀 직접 저희 군에 와서 어떤 사과 재배지의 어떤 위치 조건이라든가 맛을 보시면서 하는 게 가장 입으로 전해지는 게 가장 큰 그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어떤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그 11월, 12월 경에 하는 그 시래기 축제 때 같이 그 사과 주산지가 또 해안이고 하다 보니까 좀 확대해서 사과하고 뭐 시래기하고 또 합쳐서 어떤 축제를 계획해갖고 그것도 한번 계획을 해서 실행 가능성을 판단해보고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도 가장 좀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스파라거스하고 사과가 지금 우리 군이 강원도에서 최초로 이제 수출을 해갖고 지금 많이 좀 매스컴이 보도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그리고 전주에 그 담당 계장이 또 시장 조사를 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농정 목표 방향에 보면은, 농가 소득 장목의 발굴, 농업인의 전문화, 복지농촌 육성 이런 세 가지 이제 큰 틀의 어떤 농정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신규 장목을 우리가 눈여겨볼 그런 장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배하지 않지만. 그래서 사실 농업 경쟁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존의 어떤 농업 시책에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어떤 신규 장목에 대한 어떤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농가 소득 장목 발굴은 지원과에서입니까? 어디? 예, 맞습니다. 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발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여기 사실 지금 저희 지역의 어떤 기후하고 토양, 여러 가지 날씨 조건에 의해서 어떤 농가의 어떤 소득 장목으로 반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떤 외국의 사례도 좀 보가면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위험 어떤 가능성이기 때문에 거의 한 70%에서 80%를 보조를 주고 하고 있는데, 경쟁력 제고 사업은 농업정책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사업비를 같이 쓸 수 있게끔 해서 농가가 실패를 해도 최소한의 어떤 손실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해야 어떤 소득 장목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농업기술센터 우리 군에서 먼저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군량리, 물론 다른 지역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지만, 마늘 같은 거는 아주 고소득 장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정에서 이런 새로운 소득 작물을 좀 발굴해서 좀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하고요. 이 농업인의 전문화는 어디서 합니까? 어떻게 농업인의 전문화를 할 건지. 보면은 교육이고 역량 강화 쪽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좀 약간 정책과도 있고 지원과서도 있고, 기술은 업무는 저희가 좀 그런 쪽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도의 농조국 업무는 농업정책과서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농업의 전문화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교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의 어떤 현대화라든가, 요즘 스마트팜이 이제 새로운 AI에 맞는 어떤 그런 제일 농업이 그쪽과 지금 연계하는 방안들이 상당히 학계라든가 이런 데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농업의 어떤 규모와 전문화에 대해서도 좀 여기에도 이렇게 목표 방향으로 설정해 놨는데 좀 이것을 좀 구체화시켜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안을 두서없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올해 2017년 현황을 보면 전반기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450명의 계절 근로자가 입국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156명이 입국을 해서 그 전반기에 활동을 해서 전국 대비 한 35%, 후반기 기준으로 그 전국 이제 최종 현황은 모르겠지만 전국에 780명이 확정됐는데 우리가 138명으로 한 18%. 전국적으로 보면 양구라는 지자체가 전국에서 거의 제일 작은 지자체 중에 하나인 양구라는 지역이 이렇게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우리 현재 양구의 그 농가 현황을 보면 한 5천여 명의 농민이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그 연간 우리 분석 자료를 보면 한 500여 명의 근로자가 필요한데 그만큼 500여 명이 부족한 걸로 이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거에 보면 우리가 한 일일 1,500명 이상의 농촌 인력이 필요한데 한 1,000명 정도가 공급돼서 한 일일 500명 정도가 부족한 걸로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올해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수년 동안 해왔는데 그 분석한 결과가 농업정책과장님 올해 혹시 2017년도에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분석 좀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이제 출국할 적에 이제 농가와 그다음에 근로자에 대해서 설문서를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는 이제 며칠 후면은 또 출국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또 저희가 이제 설문서를 이제 받을 예정입니다. 이제 설문서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설문받은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제 분석을 하진 않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제 문제점 도출은 됐습니다. 문제점 어떤 게 나왔습니까? 문제점은 이제 이탈에 대한 이제 방지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감독이랄까 아니면 농가 순찰이 약간 좀 저조했고, 그 다음에 지도 감독이 좀 저희가 좀 제대로 못한 부분이 좀 났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담 인력이 없는 와중에 우리 고유 계에서 이 부분을 일하다 보니까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좀 대두가 됐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질의하신 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설문을 마주 받아서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이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직원이 이제 이 업무만 고유로 하지 않고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인력이 부족한 걸 좀 느끼는 이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난 봄에 우리 전반기 업무 보고라든가 그런 예산안 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전국 대비해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강원도에서도 압도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전담 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최소한 2, 3명이 이 계절 근로자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질의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게 적시적절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강원도는 계절근로자 지원센터를 또 만들어서 이런 강원도에 앞으로 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이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 양구군이 이런 것들을 놓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근로자들 관리상의 문제인데 아까 말했듯이 이탈자도 발생하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또 병원에 입원하거나 다쳐서 또 병원에 입원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 농가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쳐서. 그게 어떻게 하냐고 일단 병원에 데리고 가는 중인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책과에서는 그 계절 근로자를 데려온 가구 역할을 한 그쪽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또 그쪽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희는 계절 근로자를 한국에 보내주고 그 사람들의 뭐 건강이나 여러 가지 뭐 급여나 이런 거 제대로 받는지 이런 거 체킹은 되지만 고용보험도 농가가 들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이런 거를 체크해서 다친 사람에 대한 게 불을 보듯 뻔하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시스템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 필리핀에서 그걸 가구 역할한 인력을 이쪽으로 보내준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또 그쪽에 농가가 전화하면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는 인력을 한국에 보내주고 역할만 할 뿐이지 그거는 그 농가라든가 이쪽 지자체가 이 다친 인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문제는 해야지 그거를 자기한테 하면 어떡하냐. 그럼 농가는 많이 다쳐서 이제 병원에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조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또 그 친구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일일이 주기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또 농가가 이런 계절 근로자들을 쓰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성과가 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농가들도 접촉해서 면담을 해서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하기는 했지만 미흡하고 또 이런 필리핀하고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그쪽하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절 근로자 전국 전반기만 보면 전국의 35%를 우리 양구군에서 썼는데 전담 인력은 한 명이 이탈하면 잡으러 다니고 야간에 본연의 업무하고 또 그 일일이 농가들 다니면서 그 체킹하고 확인하고 이걸 혼자 하니까 업무가 과중해 왔는데 또 그 인원을 후반기에는 보직을 이동시켜가지고 뭐 예산 담당인가 뭐 그쪽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 전담 인력이 또 완전히 누수가 돼서 후반기 말에는 9월 말 이후에는 이 계절 근로자들 이 확인하거나 체크하거나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이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3명 정도는 이 앞으로 우리 양구군이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젊은 인력들은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계절 근로자 수요는 있고 농가의 만족도는 월등히 높고 압도적으로 높고 그래서 이런 전국적으로 아주 월등한 성과를 내서 또 그 전담일 담당했던 공직자는 우리 양구군에서도 포상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포상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잘하는 인원이 있다고 중앙부처의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그러고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계절 근로자 지원 센터를 못 만든다면 지원 부서 우리 농업정책과에 계절 근로자 전담 인력을 무기계약직 또 무기계약직도 우리 필리핀하고 의사소통이나 아니면 영어든 어떤 걸로든 국제 교류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전담 인력 한 명 또 그 인원하고 이 농가나 계절 근로자하고 대화나 또 의사소통 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인력 한 명 최소한
최소한 2명 정도의 무기계약 근로자나 뭐 전담 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일반직 공직자가 또 한 명 거기 있어서 최소한 3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돼서 이게 외부로 이제 뭐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데는 지금 뭐 계절 근로자 데려오는 비용도 비행기 싹도 내주겠다고 말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본 의원이 필리핀을 전반기 후반기 2번에 걸쳐서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때문에 필리핀의 많은 지자체들도 이런 걸 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그 뭐 전남, 경남 또 강원도 이런 지역에서 심지어 우리 인접시군인 인제군 이런 데서도 막 아주 모든 것을 다 하겠다. 또 인제군 같은 경우는 양구에 전화 와가지고 이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말고도 양구에서 인력을 인제군에 농가에 지원을 해줄 수 있냐 이런 것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해가지고 농가들을 위한 그러면 우리가 운송비 지원이라든가 기타 사항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인접 지자체는 움직이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가 불을 보듯 뻔하게 나오는 걸 예상해서 그 제안을 해도 반영이 안 되고 또 자치행정과 질의 때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그러냐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소유 제기나 이런 게 없어서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최근에 뭐 한 그 10월 달인가 언제 뭐 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전문 인력이 좀 내년부터는 편성돼서 이거 앞으로 계속 꾸준히 우리 양구군 지자체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이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농가 5,000명을 위해서 무기계약직이나 뭐 전문 인력들 한 2, 3명 예산 1년에 뭐 1, 2억 못 세웁니까? 양구 농업에 아주 근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임초로 의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본 의원이 그 농업 분야 담당하면서 올해부터는 사과 축제가 앞으로는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 군량리에 있는 사과 뭐 장목반이나 뭐 법인에서 사과 축제를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뭐 품평회하고 사과 축제 비슷하게 제1회 뭐 사과 축제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의회에 온 문서라든가 일정표 우리 군정 일정표에 보면 사과 나눠주기 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만약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거 알고 가서 사과 달라고 왜 사과 나눠주기 행사하는데 사과를 안 주냐 그러면 어떡하고 사과가 엄청 고가의 그 과일인데 그거를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농가가 1년 농사져서 그걸로 생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무료로 나눠주는 뭐 시식 정도는 모르겠지만 무료로 나눠주는 단체가 있겠습니까? 법인이? 그분들도 그걸로 생업을 유지하고 사과 농가에 엄청난 그 농사 짓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제가 본 의원이 여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거기 행사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거기 와서 있는 우리 농업지원과에 공직자들 와서 있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거기에 한 3-4시간 있었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까지 근데 못 봤고 사과 축제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뭐 시래기 축제하고 연계라든 어떤 축제라고 해도 사과가 우리 전국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과 축제 하나 못 해가지고 다른 지역 더 재배 면적이 적은 그런 지역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못할 이유가 뭐가 있고 최고의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는데 왜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과 관련해서 고소작업차라든가 고압분무기, 퇴비 뭐 이런 것 지원 사업 본 의원이 요구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하자. 근데도 올해도 이게 뭐 한 대나 뭐 아주 최소한도로 진행이 된 것 같고 또 저온저장 시설이나 가공시설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뭐 큰 사업장을 만들고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영세 농가들이 자기네가 아주 최고의 품질을 재배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데에도 예산이 지원돼야지 이번에 시래기 축제 때 갔더니
사과 박스, 양구 사과인데 사과 박스가 문경 사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해안이나 이쪽 양구에서 생산된 사과를 가지고 가공을 문경까지 가서 그걸 가공해가지고 즙을 만들어 왔는데 박스에 문경 사과라고 자존심 안 상합니까? 정말 저는 이제 농업 분야 4년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올해 보직이 내년 봄 되면 보직이 전반기 끝나겠지만 이런 문제는 개선이 돼야지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기서 그러면 수박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전라도 무등산 수박 박스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여기서 무등산 수박 박스에 담아가지고 파는 거하고 뭐가 틀리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양구군 축제인 시래기 축제에 와가지고 문경사과 박스에 양구사과를 담아서 팔고 또 양구사과 즙을 가공해서 거기서 돈도 많이 들어는 운송비, 가공비 들여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또 올해는 우박 피해를 많이 입어서 우박 피해 방지망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내년부터는 해야 될 것으로 예산되고 재해보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사과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원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태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사과 축제 군량리 장학반에서 했다는 거, 그거 이제 저희하고 이제 협의가 들어와서 그 담당 계장님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아주 심도 있게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지금 사과 축제를 올해 했으면 군단이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어떤 대표성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양구 사과 축제라 붙이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갖고 온 거를 담당 계장이 그러면 내용이 뭐냐. 그럼 뭐 시식도 하고 나눠줍니다. 그럼 나눠주기 행사를 해갖고 하면 어떻겠냐. 그거보다도 일단 그러면 군량에서 먼저 하는 거 어떻겠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소 섭외까지 다 해주고 그 대신 행사는 이런 식으로 좀 하자. 그래서 얘기가 돼갖고 그래서 저희가 좀 홈페이지로 해달라고 홈페이지에다 올렸더니 왜 그렇게 나왔냐. 그래서 얘기한 게 안 맞는다. 그러면 협의된 게 서로 약속이 안 되면은 부인들 행사로 해라. 그래서 저희가 내린 거고 일단 사과 축제를 저희가 금년도 했으면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책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날 참석을 의원님들은 하셨는데 공직자들이 없었다. 소장님하고 가수 특색 담당이 가서 다 보고 사진도 찍고 또 어떻게 좋냐 했던 의견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과 축제 못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참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지다센터 직원들이 좀 반성을 좀 많이 해서 아까 임초로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답변에서처럼 저희가 그런 식으로도 구상을 좀 해서 좀 늦었지만은 좀 대응을 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작업차 구입이 지금 가수원 농가에서 좀 많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 임대료가 비싸기도 하지만은 그거를 농가별로 어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사놓는다는 거는 농기임대은행 거기에 좀 약간 무리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좀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어떤 구입을 좀 확대토록 하는 걸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시설이 없어서 농가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 좀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희 저장 시설을 한 게 지금 2015, 16년까지 한 게 잘은 몰라도 3평, 5평에서 한 1000개가 넘죠?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65동을 했는데 지금 다 못 나가서 지금 이호를 시키고, 또 과수농가에 또 10평짜리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분이 못했다 하면은, 저희가 금년서부터 가수 재배 면적을 재배 기준을 1헥타 이상으로 이렇게 기준을 든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마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고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래기 축제 때 가공 사업에 문경사과로 표시되어 있다. 그좀 문제였죠. 작년까지 문제여서 금년도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야구사과 해갖고 가공즙으로. 그 농가는 아마 배부가 안 된가 본데 그 농가한테 사과 작업을 확인해서 필요한 만큼 좀 공급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게 전반적인
또 하나 있네요. 우박 피해 방지망 그거 저 참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래서 전번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 연구회가 있어갖고 임초로 의원님하고 김동여 의원님이 좀 총성을 가서 저희도 한번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번에 실감을 했기 때문에 금년 당초 예산에 군비 2억, 도비 2억, 군비 4억 해갖고 지금 6억을 지금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실효성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 지원센터하고 협의해갖고 하여튼 좋은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그 피해 방지망을 하더라도 돌풍에 의해서 그 엿붙이고 하다 보면 100% 어떤 그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100%는 없어져. 50%도 안 되고 좀 피해가 많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거는 농가에서 그 보험을 받을게끔 하는 게 행정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사 같은 경우에 한 45% 정도 보험을 들고 있어요. 하여튼 금년에 농어민 교육이라든가 뭐 반상회부를 통해서 하여튼 주력적으로 해서 농가가 피해 입을 만한 작목에 대해서는 농업재해 보험을 다 들도록 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전반적인 그 어떤 대책이라는 것은 지금 문제된 거에 대해서 해결하고 하되면 어쩌면 농업이 양구가 농민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하고 어떤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어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드리면 저온저장 시설 3평, 5평 가지고는 사과 뭐 3평에 몇 박스나 넣겠습니까? 지금 사과 재배하시는 분이 수천 주 이상씩 재배를 하는데 저온저장 시설 3평, 5평에 뭐 도대체 몇 평이 뭐 몇천 건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건 이제 뭐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직에 근무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농업직이나 지도직 공직자가 아니라서 그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 본 의원이 또 그 봄에 전년도 감사나 또 그럴 때 질의한 게 농업 분야의 성견지 견학 문제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내하고 국외로 농업 분야 성견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 몇 차례 우리 뭐 정책과도 있을 거고 지원과도 있을 텐데 특히 뭐 지원과가 많겠죠. 그래서 농업 분야의 성견지 견학 국내 국외 횟수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선진지에서 실질적으로 국외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 같고 국내는 그 작목반별로 해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국내도 확대해야 되겠지만 국외도 본 의원은 뭐 지난해도 일본의 아오모리현 사과 주산지라든가 이런데 뭐 사과 농장부터 시작해서 사과 가공시설, 사과 뭐로 만든 생산품들 판매하는 곳 많은 곳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국외에 나가서도 우리 농업 분야 사과 뭐 협회든 협회 임원이든 우리 사과를 전담하는 공직자들이 같이 가서 가공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뭐 칩자는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사과 저온저장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또 사과 농장이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데 앞으로 이런데 아까 뭐 사과 관련해서 무슨 장비 지원 이런 게 예산이 가용이 안 되고 이런 거 얘기했는데 우리 조형물 15억, 20억짜리 양급에 엄청나게 져놓지 않았습니까? 그 돈, 15억짜리 하나만 빼가지고 여기 사과 사업에, 우리 사과 농가들을 위한 그런 사업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우리 본 의원이 또 지난번 지적을 했지만, 농업 분야는 지금 300억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예산으로 수년 동안 지금 진행되어 왔는데, 뭐 내년도는 좀 더 높아졌겠지만, 문화체육관은 200억도 안 된 예산이 지금 400억이 넘어갔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400억, 500억이 돼야 되는데 이 문화체육과가 지금 400억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양구군 인구의 거의 4분의 1, 유권자 19,000명 중에 5,000명이 넘는 농민이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 200억 정도 됐던 게 지금 400억이 넘어갔는데 우리 기술센터는 300억에서 계속
200억대 후반에서 말해서 300억대 초반으로 계속 수년째 이게 정착되어 있는 이런 현실이 정말 안타까워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고 그런 노력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직자들이 업무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노력을 좀 더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9개로 간 거는 10일에 간 거를 착각했는데, 이응진 사과 농가하고 2분하고 3분, 우리 가수 특작 담당 4명 해갖고 3일을 갔다 왔습니다. 어디에 다녀오셨어요? 홍콩, 예. 그런 거 제가 농업 분야 담당 의원인데도 그런 국외 성견지 견학 이런 것들도 좀 얘기도 해주시고 또 같이 갈 땐 같이 가서 보고 의회도 가서 의원들이 보고 느껴야 또 예산 반영이나 이런 거에도 노력을 같이 할 텐데 같이 매번 가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것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관정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이제 관정사업 예산이 없던 것을 우리 추경 예산 1회 추경 때 강력히 의회에서 요구해서 반영이 돼서 사업을 했는데 재배 면적이 많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농토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농토가 여기저기 만평짜리가 오유리에도 있고 만대리에도 있고 그런데 과거에 받았다는 이유 또 현재 몇 년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데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작목이 다 말라 죽는데 과거 1, 2년 전 이런 거 받았다는 이유로 올해 지금 새로운 농토에 지금 작목이 다 말라 죽는데 관정 사업을 못 해준다는 게 우선순위에선 밀릴 수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밀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업 해주셔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내년부터는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정 사업 예산도 반영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십시오. 지원과장님 담당이죠. 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서 타면 저기도 타고 다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금년 거를 다 소화 못한 이유도 저희가 관정 지원 기준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중복 지원하고, 벼하고 가수는 1헥타 이상이고, 시설은 3,300평, 1,000평 이상 하나에서 이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도 좀 안 좋은 게, 농가에 가보면 뻔히 아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좀 몇 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들한테 한 얘기가 올해는 어떤 이런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가야 되고 내년에 어떤 여건이 허락이 되면은 그런 부분도 소화할 수 있으면 그건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그런 식으로 좀 추진했습니다. 근데 진행을 하다가 중요한 개선 요구가 있거나 또 예산에 좀 효용성이 있는 게 있다면 그거 심의위원회 열어서라도 좀 기준을 완화해서, 다른 지역에 수만 평씩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이 여러 개인데, 거기에 꼭 필요해서 그게 농작물이 다 말라 죽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된다는 거는 하여튼 내년부터는 좀 개선이 되길 당부드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올해는 예전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많은 농가들이 동참해서 또 기술센터도 이전하다 보니까 분위기나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좋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지금 수년째 동결돼 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농업인의 날 행사 진행하면서 정책과장 담당이죠? 네. 네. 지금 이거 문제가 올해 나온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좀 약간 협소했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올해 알차게 잘 진행된 거로 저희도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사업비도 이제 올해는 이제 1,500만 원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한 300 정도 더 늘려서 좀 더 개상을 좀 했습니다. 과장님 300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정산서 자료는 이번에 감사 자료 요구에 행사 끝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 예산 300 정도 늘려가지고 그게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정산 자료를 사본을 한번 주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12월에 있는 예산안 심의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산촌 유약센터 운영이 여기 8페이지에 있는데 정책과 담당이죠. 네. 예. 지금 이 농촌 산촌 유학센터 운영에 혹시
운영 현재 그 실태라든가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농촌 산촌 유학센터가 전국에 이제 많이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오던 게 종전에 뭐 1, 2년 전만 해도 한 5천만 원 이상씩 내려오다가 지금 갑작스레 절반 가까이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전국으로 예산은 한정돼 있는 걸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이 돈 가지고 인건비 주기도 바쁠 정도로 거기에 뭐 나머지는 다 무료 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아이들 가리키고 적응 못하는 친구, 뭐 게임에 중독된 친구, 이런 친구들이 시골에 와서 잘 그 생활하고 공부 잘해서 또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이런 기능을 아주 순기능적인 좋은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이 예산이 너무 형편없이 지원되다 보니까 인건비 외에는 뭐 나머지는 하나도 뭐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여기 하여튼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내용 한번 다시 확인해 가지고 이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영 과장님한테 또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의 여직원이 우리 뭐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런 장비를 임대해 주거나 아니면 장비의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능력이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남자 직원들보다는 전문성은 떨어지는데 그분이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개인이 운영하는 농기계 회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역량이 좀 여자분이 뭐 남녀 성별을 떠나가지고 그분의 역량이 그런 업무를 종사한 기간이 크다든가 또 역량이 있다면은 가능한데 여직원이 이런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농민을 상대로 전문적인 걸 상담해 주거나 장비를 임대해 주고 이런데 제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들이 있으니까 농가 민원이 그런 문제는 좀 더 역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우리 남자 직원이 그런 농업에 이런 임대은행에서 좀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농가를 상대로 상담이나 장비 임대나 정비 또 사용 요령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개선해 주시고요. 벼수매 관련해서 담당이 지원 과장님 맞으시죠? 네, 정책과입니다. 정책과인가요? 네, 정책과장님. 공공비축미하고 우리 뭐 일반 선물벼 이런 거 수매 관련해서 지금 우리 농가 혹시 거기에 문제점 있는 거 뭐 얘기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농가에서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수매하는 날이 11월 뭐 20 며칠 3일 뭐 이렇게 늦어지니까 수확은 뭐 9월 달부터 우리 빨릴 때 뭐 9월 추석 때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게 뒤로 늦춰지다 보니까 공무는 뭐 9월 말에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이거 최소한 10월 달에는 수매를 해주거나 그런 사업을 해줘야지 10월 말에 아니면 11월 첫째 주나 뭐 이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산더미 같이 수확해서 어디다 두는 것도 문제고 또 이런 농가들이 연말에는 뭐 대출받았던 돈도 좀 갚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11월 말에 하고 또 뭐 돈은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늦어지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하달되면 좀 하달되는 시점이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9월 말경에 되는데 10월 말에는 아니면 11월 늦어도 11월 첫째 주나 이때는 이런 벼 수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이 좀 조기에 이루어져서 농가들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쌀 가격이 많이 없어서 농가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드릴 것은 우리 기술센터 제가 이제 농업 분야 심의위원이나 이런 거를 4년 정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감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술센터 계장급 이상 공직자 분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어떤 심의위원회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차를 마시는 자리나 이런 데 하면 이제 농가들이 보조 사업이나 아니면 뭐 농업 관련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본인한테도, 본 의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근데 이거를
왜 의원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농가들을 뭐 재촉하거나 아니면 왜 얘기를 했냐, 우리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되는데 왜 의원들한테 그걸 얘기를 하냐, 뭐 이러면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질책성 발언도 하는 것 같고, 저희는 주민들이 뽑아주신 주민의 대표로 의회에 가서 우리 농가들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라고 내보내줘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도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민원을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제가 없는 자리에서만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다시는 없어야지. 그리고 농가를 왜 그거를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일을 커지게 만드냐, 아니면 이런 사업하는데 어렵다 우리가, 이런 말 절대로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당부 차원에서 여기 두 분 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장급 이상 공직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농업 분야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뭐 장목반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각종 사업에 본 의원이 확인하고 싶고 알아야 뭐 면장한다고, 저도 농업 분야를 담당하는데 알아야 농업 분야 심의위원이냐 농업 분야의 일을 하는데,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면 어떤 현황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하우스를 짓는 사람 현황을, 아니면 신청 현황을 내가 보자. 아니면 어떤 사업을. 양구군 의회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시는 계장급 이상 공직자들은 군수도 정무직 공무원, 동일한 정무직 공무원인데 주민의 대표로 우리 양구군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야, 뭐 사과 장목반 현황이든 아니면 어떤 보조사업 현황 그것 좀 누가 받았는지 가져와봐. 근데 그거 안 됩니다. 아니면 거기 뭐 김땡땡, 이땡땡, 뭐 최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와서 그거를 보여줄 겁니까? 저희 이 문제 발생한 이 결과는 우리 민간인한테 정보 요구 들어온 거하고 저희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하고 똑같은 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분도 일반직 공무원인데 동료 그 사업하는 거 이름 명단 확인 못 합니까? 저희도 정무직 공무원인데 어떤 사람이 이 보조사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이 사람이 가족 이름이나 또 제3자 이름으로 추가적으로 수수한 그걸 하는지 확인 못 합니까? 저희가 감사나 어떤 확인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그거를 요구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렇게 오는 것도 문제인데 더한 것은 우리 농업인 관련한 단체라든가 밖에 나가서 여기 주요 공직자들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과 장목반 현황을 받았어요, 명단을. 그럼 그거를 제가 업체에 넘겨준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어떤 하우스 짓는 그 신청 얼마나 했고 그 명단이 누군지 저 자료를 열람할 테니까 가져오라 그러면 그거를 그 관련 업체에 전달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의원이, 정무직 공무원이 확인하겠다고 가져오라는데 이름 다 지우고 성만 넣어가지고 가져오면 그 문서가 효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장목반이 어떤 분들이 장목반에 구성됐는지 이름 보겠다는데 그게 그 업체에 넘어가거나 어디에 명단 넘어가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정무직 공무원이 제가 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다른 농업인 단체라든가 다른 기관에 이태균 의원은 그 자료 받아가지고 어떻게 업체에 전달해 주려고 그거를 받아내는 것 같아. 여지껏 4년 동안 그거 전달해줘가지고 제가 문제 일으킨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일, 앞으로 여기 동료 의원님들 계시지만, 동료 의원님들도 자료 요구하면 그 똑바로 열람할 수 있게 해주고, 이 무성의하게 하면 그 해당 부서 실무자나 그 담당 책임자는 과태료 처분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자료 요구권도 있고 열람권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열람하는데 원본을 저희는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일반 민간인하고 똑같이 김땡땡, 이땡땡, 박땡땡으로 갖다 주려면 제가 뭐하러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 저희가 자료 요구하거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또 그 외에 뭐 어떤 단체들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삼가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우리 농업 분야에 공직자분들 그 현 직책에서 정말 열심히 수행하는 거, 임무 수행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남면으로 농업기술센터 옮겨가면서 제가 야간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이렇게 밖에서 안에는 안 들어가 보지만 밖에서 쳐다봅니다. 여기 공직자들 야간에 야근도 많이 하시고 일도 그 업무도 너무 과중하고 우리가 양구군이 농업을 전담하는 군이기 때문에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군이기 때문에 정말 고생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더 개선이 되고 좀 더 이렇게 합심해서 의회는 의회대로 또 우리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공직자분들대로 다 같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구군이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가장 명품 브랜드의 우수 농산물로 양구군 농민들이 항상 웃고 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신다고 하는데 농가 소득도 높아지고 또 우리 그런 이 기관 대 기관으로 더 합심해서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발언한 거니까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문직인 농업직, 지도직, 그리고 뭐 환경직, 또 보건직 이런 직렬에 계신 분들이 진급이 너무 현 직책에서 10여 년 이상 되신 분들이 수십 명도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인사 규정이나 제한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노력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발 이태균 의원님 신기 좀 불편하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훈 의원님. 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면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고 또 개선 사항은 또 우리 과장님들께서 적극 행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면서요. 아무튼 2017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간에 의원님들이 또 관심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들 고생하시는 부분에서는 본 의원이 또 여러 가지 격려를 해드리고 또 내년도에도 우리 농가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계절 근로자와 관련돼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마다 본의원도 이제 뭐 관련은 없지만은 그 농가에 가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또 계절 근로자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는 정착 단계에 가고 있는데 그분들 계절 근로자에 대한 임금 문제가 이제 해결이 제대로 안 돼서 그게 지금 일전에 물어보니까 한 9천만 원 정도가 지금 아직까지 11월까지 해서 이제 급여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하고 12월 달 되면 이제 가기 전에 좀 더 많은 급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농가에 이제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선정을 하실 때는 앞으로는 그 채무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계절 근로자를 앞으로는 좀 제한을 두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계절 근로자들이 임금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좀 제한을 두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온조장고와 관련돼서 본인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온조장고를 지금 양구에서 하는 업자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저온조장고 하시는 분이? 저희가 지금 매년 2015년서부터 좀 자금이 많아갖고 이 사업을 이제 업체 공모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6개 업체에서 공모를 해갖고 관내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관내는 제가 알기로는 태평냉동하고 태평냉동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 관내 업체 한 개 업체가 그 수요를 다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어려움은 있죠.
그러면 외지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설을 하고 나서 그것이 이제 고장이 나거나 AS를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 업체들이 들어옵니까? 네, 그거 저희가 그 제한 공모, 업체 공모하면서 그런 부분에 가장 민감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업체 양 같은 경우에는 거리적으로 가까우니까 빨리 들어오는데 되게 보면 뭐 춘천이나 이런 데 있는데 그런 업체에서 늦으면 안 된다. 그 어떻게 누르면 그냥 무조건 빨리 들어오는 거로.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농가에다도 얘기를 하기를 그럼 안 되면 우리 저기 사무실에다 연락을 주면은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저기 한 업체의 그 계약 내용을 하나 잠깐 받았습니다. 여기 핸드폰에 받았는데 이제 시평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견적을 내고 그 견적을 낸 상태에서 별도로 계약서를 이면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그 농가에서 1,250만 원, 1,200 보조금 1,200, 2,500을 하게 되면 DC를 200만 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그걸 별도로 이제 통장으로 가진하고 현금으로 주겠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확인서까지 써줬어요. 이렇게 확인서까지 써줘가지고 본인이 자필 서명을 해서 200만 원 DC를 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외지 업체들이 들어와서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창고 이 건축하는 게 부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그 업체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분명히 해서 내년에 어떤 그런 거짓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공모에 못하게끔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면 내년 빼겠습니다. 그거 알려주세요.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어떤 업체를 좀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량에 대해서는 저기 그 평수가 적은 거나 큰 거나 어느 정도 수요는 관내 업체에게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외지 업체가 줘서 이것이 좀 원활하게 가동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글쎄, 그게 양이 많다 보니까 어떤 계약의 형평성이라든가 어떤 특혜성도 있는 것도 좀 무시 못 하고요. 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업체 보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양을 주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한번 법적인 걸 검토를 해서 법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본인이 사인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이거 업체 보시게 되면 네, 제재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업체는 제재를 해야죠. 예, 당연히 하겠습니다. 이게 예. 바로 이게 지금 이 비리 사태가 이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거 있는 대로. 그다음에 어린 고기 구이와 관련돼서 일전에 저희도 치어 이제 양식하시는 그 내용을 잘 봤고요. 되게 고무적이었습니다. 이거 고무적이었기 때문에 이 치어 사업을 저희들은 양국으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어 구입한 비용을 보니까 작년도에 한 1억 3,500을 치어를 구입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치어 방류 사업이 어떻든 실효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몰라도 우리 일전에 저희들 그 양구군 관내에서 이제 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산란을 해서 양식을 해서 방류를 했는데 무척 그 효과적인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이렇게 치어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치어를 이제 양식을 해서 방류하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 연찬을 많이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과와 관련돼서 본의원도 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사과 축제만 해도 한 10군데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 축제만. 근데 축제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축제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과와 관련된 그 가공식품을 제가 이렇게 저도 관심이 많아서 연차를 하게 되면 이게 성공적으로 한 그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스도 그렇고 칩도 그렇고 젤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식품들을 만들어내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 시군에서 했을 때 이거 효과를 거뒀냐 성공을 했냐 그것을 보면은 거의 성공적인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양구군의 사과가 얼마만큼 이게 지금 창고에 있는지 몰라도 이것이 실제 수요가 이제 어떻든 간에 이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만큼 하고도 지금 제가 일전에 예산군에 있는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군 같은 게 사과 진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창고에 갖고 있는데 미처 판매를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저희들 지금 양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농가 수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제 일부 파악을 했지만은
이게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판매나 가공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부족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게 사과도 이제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농가에 대한 어떤 그 판매망이 보장이 안 됐을 때는 이 재배 농가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판매를 못해서 아니, 이 농가를 이게 지금 뭐 우후죽순으로 사과 과수 농가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판매는 되지 않고 농가는 자꾸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공식품 외에도 가공 시설을 했다 저희 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실제로 이만큼 수요가 된다면 아무리 많은 우리가 저온 저장고를 짓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 저장할 수 있는 그 용량이 되냐? 지금 저희가 보니까 이제 사과가 이제 125헥타 정도 되고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게 정선인데 한 2,500헥타 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지금 오렌지 부박을 맞았지만은 저희가 이제 양구 사과는 아직까지 그 품질 이런 부분이 맛있다고 좀 소문이 나서 금년도 사실 사과 팔아주게 하면서 그걸 못 팔으면 어떡하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농가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 정도에 한 5kg, 10kg 요 가격이 적정한 것 같은데 그 가격으로는 안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거래 판매하는 게 있고 그만큼 제품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저희가 사과를 더 육성하고 또 어떤 우리 지역의 진정한 명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선별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하고 이제 해서 30억을 들여서 이제 가공 선별장 짓고 그걸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한 450평 정도 되고 농가별로 10평짜리 부분도 많고 한데 아직까지는 판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고 제가 봐서는 아까 임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좀 늘려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미리 좀 파악을 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뭐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어떤 많은 시간 지체됐고 필요한 사항은 우리 예산안 심의할 때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순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과장님이 그 답변하고 그 언어 구상하는 거 또 의원님들 그 설득하는 게 상당한데 왜 이렇게 집행부에 꾸중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2017년도 농업기술단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